안녕하세요. 아들딸 의원 조수연 원장입니다. 이 강의는 공개 강의이기도 하고 샘플 강의가 될 건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샘플 강의를 몇 개 만들어서 맛보기용으로 하고, 왜냐하면 제가 구독으로 강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회원 구독이 1000명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후세반 기초 강의도 그렇고 심화 강의도 유튜브 통해서 회원만 볼 수 있게 비공개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구독자 10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쉽게도 바로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그냥 구독자를 모을 수는 없어서 많은 원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첩약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월경통, 즉 생리통을 먼저 올려볼 건데, 그 중에서 유명한 명의인 나원계 선생의 월경통 치료를 먼저 올려볼게요. 전체 다 올리려면 아마 몇 번 더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급한 대로 샘플 강의니까 일부만 좀 올려보고, 나중에 회원 채워지면은 비공개 강의가 가능해지면 그때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월경통 나원계 편의 첫 편만 우선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원계 선생은 그 중국에서는 부인과 명의로 유명하죠. 중국에서도 이름난 부인과 명의들이 있는데, 제가 번역한 책에 원저자인 반수문 선생, 최소순 선생 등이 포함되고, 또 저희 안동주 선생님, 안동주 선생님도 포함을 해서 많은 부인과 명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원계 선생님은 조금 더 약간 전 세대라고 할까요? 조금 더 옛날 분의 부인과 명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부인과 한방 한의학 교과서에 기초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고요. 생리통에 대한 현대의학적 부분은 대부분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우선 월경통의 분류랑 나원계 선생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월경통 환자를 볼 때 구분해야 할 점이 있죠. 이게 기질적인 문제인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문제인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거의 한의원에 오는 분들은 기질적인 문제보다 기능적인 문제로 오는 분들이 많죠. 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은 이렇게 뭐 근종이나 내막증 이런 거를 좀 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사실 오래 걸려요. 이렇게 어떤 거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형이 돼 있는 거를 약만으로, 내복약으로 해가지고 없앤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기질적인 문제가 오면 치료가 안 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런 통증이나 뭐 아니면 생리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은, 뭐 근종이나 뭐 내막증이나 성근증이나 이런 거를 낫게 하는 거를 목표로 잡으면은 너무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가성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겠다. 생리통 환자를 볼 때 구분해야 할 점은, 방금 보신 것처럼 기질적인 문제, 구조의 문제인데 보통 근종, 내막증 또는 복강내 출혈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요거는 거의 한의원에 오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으로 구조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질환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이건 좀 힘든 문제고요. 질환 자체는 두고 질환으로 인한 개선, 증상의 개선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기능적인 문제고요. 보통 자궁 초음파 아주 좀 이렇게 어린 분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분들은 초음파 보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분들이 뭐 근종이 생기거나 뭐 내막증이 있는 경우는 흔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 때 오면은 초음파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좀 애매하게 20대
또는 뭐 30대 초반 이 정도는 초음파 한번 보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상관없는 걸 수도 있는데 때에도 난소낭종 같은 거는 종종 생기기 때문에, 물론 난소낭종이 있다고 뭐 월경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요. 초음파상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염증성 질환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보는 월경통에서는 좀 빼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뭐 골반염, 질염 이런 거는 사실 뭐 저희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런 거는 어떤 그 자궁의 열증 같은 걸로 많이 보죠. 근데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이미 산부인과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항생제, 진통소염제, 그리고 기타 초음파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요즘에는.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는 컨디션에 따라서 호전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덜하고 어떨 때는 좀 심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기능적인 문제로 인한 생리통을 많이 봐야 된다. 나원기 선생이 월경통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볼게요. 허실에 따른 분류. 보통 실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4개를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딱 보면은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답답하다고 볼 수 있지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먼저 분류를 해야 처방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기체열화하고 한응 정도고, 혈열옹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자궁의 열증은 염증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볼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의 1, 2, 3번인데 기체랑 혈어는 대체로 이렇게 한 세트예요. 2개는. 기체하면 보통 혈어가 생기고요. 혈어가 있다는 거는 벌써 기가 차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그냥 묶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나누기보다 묶으면 되고, 다만 기체랑 혈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처방에 선정할 때 중점을 둬도 되고, 또는 처방을 선정하고 가미에서 기체인지 혈어인지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나,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기체혈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기체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처방 선정을 아예 처음부터 시호소관산으로 하고 이제 어혈제를 부가적으로 가미를 해준 이런 처방을 먼저 하는 경우로 보면 되고, 이런 것도 또 혈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처방을 소폭충어탕으로 선방을 하고 기체에 대한 이기제를 가미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체가 중요한지 혈어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처방 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가미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조금 무난한 처방,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처방 같은 거를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미로 기체, 가미로 어혈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생리통 환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기체 혈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실한, 허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 한증은 허증이라고 보는 게 더 많아요. 실한은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거는 외감에서나 좀 볼 수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허한으로, 그러니까 허약해서 약해져서 한증이 생겼다, 약해져서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제가 후세번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증이라고 실제로 다 차다, 이런 거, 찬 거를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기능이 떨어진 거를 대체적으로 한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갖고 한증이라고 뭐 만약에 위장이 한하다 그러면 위장이 진짜 찬가? 그게 아니고요.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 거를 한증으로 표현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원기 선생의 분류에서 실증에 들어가지만은 다른 명의들은 한증을 허증에 넣기도 해요.
그리고 혈혈홍조, 혈열로 인한 월경통. 그냥 요거는 사실 그냥 다 끼워 넣긴 해요. 왜냐면 한여러시를 맞추려고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옛날이면은 초음파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런 뭐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막 그 다음에 배가 막 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생리랑 무관하게도 아프고 생리 때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 또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냥 골반염이나 질염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혈열로 보고 이렇게 하나를 넣은 건데, 요즘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골반염이나 자궁 염증성 질환으로 나누면 돼요. 옛날에는 그냥 통경에 어떤 그런 한 부류를 넣었는데, 지금은 그냥 분리를 해서 염증성 개념으로 골반염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반적 월경통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실증의 치료는 행기, 활혈, 거, 옹경산환, 량혈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벗어날 게 거의 없긴 하죠. 이건 실증이에요. 허증은 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류는 당연히 나온계 선생의 지금 이야기니까 나온계 선생의 분류지만은 대체로 다른 의과들도 부인과 명의들도 비슷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거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요거 하나만 봐도 웬만하면 생리통 치료의 방법은 이 나온계 선생 거만 봐도 거의 정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행기, 활혈, 거, 옹경산환, 또 량혈. 근데 량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조금 부차적인 거고 1, 2, 3, 4에서 끝난다고 봐야죠. 허실에 따른 분류에서 지금까지 실증이었고, 이제는 허증 분류. 기혈양어가 아무래도 대체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아까 말한 한증, 허한증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꼭 나온계 선생의 분류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나온계 선생의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면은 기체혈어, 그러니까 막혀서 오는 거에 치료는 당연히 뚫어줘야죠. 흘러가게 해주고, 보통 기체로 보는 거는 생리 전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하고 생리 전 증후군, 월경 전 증후군이 있다면은 보통 간울기체로 많이 보죠. 그래서 소간, 이기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죠. 그래서 기체는 생리 전에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요것도 생리통도 물어보실 때, 문진할 때 언제 아프냐를 물어보시면은 이 보통 환자분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면서 말해요. 나는 생리통을 얘기하는데 환자가 말하는 건 생리 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리통 언제 심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생리 한 이틀 전에 막 그때부터 두통 생기고 배 아프고 그래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생리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생리 첫날까지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생리 시작되면은 괜찮아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고 요거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 생리 전에만 아픈지, 아니면 생리 전에는 별로 안 아픈데 생리 시작하면 아픈지, 또는 생리 전에도 아프고 생리 1, 2일까지도 아픈지, 이렇게 거의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다 물어보시는 게 좋고, 물론 뒤에 나오는 뭐 허증에 해당되면은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뭐 생리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뭐 몸살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생리 끝나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허증으로 좀 보면 되죠. 아무튼 이 기간 언제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생리통이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어요. 생리통의 양상 뭐냐? 잠깐만요. 월경통 양상, 그러니까 부위라고 봐야죠. 부위. 하나 아랫배가 아픈 경우, 또 하나는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밑이 빠질 것 같다. 우리 그 한의학 용어는 음부추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소복통이 심하냐, 허리가 아프냐, 뭐 밑이 빠질 것 같냐, 이런 거 거의 세계에서 통증은 대부분 있고, 특이한 걸로 두통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신체통, 네, 전신 관절통 같은 것도 네,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보통 1, 2, 3번 정도만 물어보면 되고, 특이한 경우는 본인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통증 양상 같은 것도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우는 좀 그렇지만은 요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가끔씩 두충 속단 같은 거 있으면은 생리통 약에 두충 속단 같은 거 가미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셔도 되고, 생리통의 두통은 좀 다른 약을 써야 돼요. 이거는 보통 어떻게 보면 뭐냐면요, 간양이 네, 상항해서 왜냐면은 혈이 부족해지잖아요. 생리 때는요. 혈이 부족해지면은 네, 양이 반대로 뜨기 때문에 간양이 상향하고 네, 간화가 이제 어떤 오관을 조금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니까, 그래서 간양을 내려주고 보혈해주고 뭐 이런 약들 처방을 쓰기도 해요. 책 찾아보면은 관련된 그런 처방들이 있고, 나중에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체는 생리 전에 아픈 경우가 많고, 혈어는 생리 1, 2일까지 아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리혈이 이렇게 배출되면 통증이 감소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고 보통은 기체혈어이기 때문에 생리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생리 2일까지 통증이 심한 편이에요. 보통은 그렇고, 기체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그 생리 전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아프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월경 혈색이 많이 어둡거나 찐득거리가 덩어리가 많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혈을 네,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나온계 선생의 기체혈어 월경통 치료, 대표적으로 쓴다고 하는 게 격하주거탄, 가감, 실소산 또는 삼칠근이 들어간 중성약 같은 본인이 만든 그런 약이에요. 중성약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본인 자의방 하여튼 그런 처방이죠. 창방이에요. 창방. 격하주거탕은 의린개척에 나온 건데, 네, 현오색, 오약, 지각, 향부는 행기지통하고, 천궁, 당기, 적작, 목탄피, 활혈 조경하고, 도인홍화, 오령지, 화호하고, 감초화로 조화 제약하고. 보면은 거의 뭐 뭐든지 거의 감초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리통에 쓸만하게 생겼죠. 네. 용량은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당연히 향부자 이런 거는 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중국에서는 오령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써주거든요. 용량을 좀 많이 늘려서 써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한 6g 정도는 써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부자 한 8g, 네, 지각오약, 현오색, 천궁당기, 적작, 목탄피 다 4g, 홍화 4g, 도인 4g, 홍화 2g, 뭐 감초 2g 이 정도로만 오령지 6g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요거는 환자 보시고 진단하고서 맞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혈어에는 격하주거탕 이렇게 쓰신다. 그리고 네, 이렇게 격하주거탕 생리 전 혹은 생리 기간에 복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리 전, 제가 볼 때 생리 전 한 일주일 정도부터 생리 2일까지가 보통 심하기 때문에 7 플러스 2에서 한 9일 정도, 7 플러스 생리 전 7일, 생리 기간 2일에서 9일 정도 이렇게 써도 되고, 저는 좀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한제를 줄 때 이게 15일분이잖아요. 15일분. 15일분이면은 처음 약은 그냥 생리 전부터, 생리 전은 15일부터 이렇게 복용을 해요.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 쓸 때는 이제 7.5일분씩 두 번을 나눠서 생리 전 한 7일분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0.5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생리 전에 한 5일, 그 다음에 생리 기간에 2일, 뭐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반제씩을 2번을 이렇게 쓰면은 총 2제로 어떻게 해요? 3번의 주기를 복용을 시킬 수가 있죠. 물론 더 심한 분들은 이거보다 더 길게 쓰는 게 좋죠. 하여튼 여러 주기에 걸쳐서 쓰는 게 치료 효과가 더 확실하고 한약을 안 먹었을 때도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2~3제 이상은 생리통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 하면은 먹었다가 다시 또 생기고 다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생리통 치료는 생각보다 기능적인 문제면 어렵진 않은데 충분한 치료 기간을 못 잡고 잠깐만 뭐 한 번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생리 3~4주기 정도는 잡는 게 좋다라고 네,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막상 해보면 확실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명의들도 3개월에 한 번에 치료가, 그러니까 최소가 3개월이라는 거죠. 최소가 3개월. 그래서 3개월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됐네? 그럼 다시 한 번의 치료관을 더 거치는 거예요. 2번째. 그럼 6개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심한 경우는 9개월, 1년 이렇게도 하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복용하는 방법은 생리 전이나 생리 기간에 복용하고 생리가 끝난 뒤에는 원방에 가감해서 복용을 시키고, 그러니까 앞에 이 처방에 조금 뭐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무난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감을 해서 계속 꾸준히 복용을 시킨다는 거죠. 갖고 오히려 이렇게 명의들은 저희는 사실 뭐 환자들이 뭐 생리통을 고치는데 막 몇 달 정도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처약의료보험 사업을 하면은 기회가 좀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3개월 내내 복용을 시키긴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충분히 이렇게 복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네. 가감은 앞에 격화추거탕에 생리량이 많을 때는 익모초. 익모초가 자궁 수축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내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축시켜서 줄여놓기도 해요. 생리량을 그런 의미에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사탄, 이거는 이제 산사가 어열약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무난한,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력하지도 않으면서 네,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어열약인데 탄을 하니까 지혈제가 되죠. 그러니까 거하면서 지혈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생리량이 적을 때는 우술 단삼으로 확 통경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저번에 죄송해요. 제가 후세방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디선가 말씀드렸는데 통경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삼, 익모초, 계열등, 뭐 왕불유행 이렇게 확 밀어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리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밀어주는 약을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3칠근 감이방 창방이죠. 이름으로는 뭐 전칠 통경 교낭이라고 창방한 건데, 나온규 선생이 창방한 거. 3칠근 가루에다가 오령지, 포항, 현오색, 천궁, 소해향, 광목향, 빙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약인데, 이거 보면 뭐 실소산이죠. 실소산에다가 근데 현오색, 천궁 두 개는 어열약, 소해향 뭐 그 자궁 따뜻하게 해주고, 광목향 이기시켜주는 거고요. 빙편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같이 넣어주기도 하는 건데, 그리고 방향의 의미가 있던가, 하여튼 그래야 해도 조금. 3칠근은 지혈하면서 어혈을 없애주는 아주 유용하면서 좀 비싼 약이죠. 그래서 가루로 얘는 충복하는 게 따라, 그러니까 별도로 복용하는 게 좋아요. 얘네들끼리는 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이제 교낭으로 만들어서 먹는 건데, 이건 탕약으로 먹으려면 이렇게는 탕약하고 얘만 충복을 가루로 복용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가루 복용량은 한 번에 3g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2번 먹는다고 하면은 하루 총 6g, 3번이면 9g인데 하여튼 3칠근 비싸죠. 네. 구하기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1회 복용은 이걸로 3에서 6알 하루에 3번을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치료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하고 이걸로 실험도 해봤는데 경도, 중등도, 중증 그러니까 모두 다 합쳐서 총 250ml의 생리통 환자를 위처방으로 치료하였고 유효율은 89.2%. 다 믿을 수 없는 중국 자료죠. 하여튼 그치만은 유효율이 낮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발표를 내기는 쉽지 않아요. 89.2%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율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제가 볼 때도 쓰면은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강력한 어열약들이어서 동물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실험을 통해 독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또한 동물을 이용한 진통 실험에서 진통과 경련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거 말고도 실소산에 가미해서도 당연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교카추거탕도 효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